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의 의료 인력 확대 추진에 따라 군산대의 대응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열악한 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군산시와 시의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의대 설립 준비 작업에 나섰습니다. 일산 농업기계 박람회가 럼피스킨병 확산으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가축 전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축산인들의 행사 방문이 제한됐습니다. 일산시는 행사 취소는 어렵다며 소독시설 확대 설치 등 차단 방역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일산 송정제를 가로지르는 도로가 생긴 뒤 극과 극으로 상반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공원이 조성돼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되고 있는 반면 다른 한쪽은 쓰레기와 오물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7일 금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정부가 의료 인력 확대 방침을 밝힌 가운데 군산대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군산대는 열악한 지역의 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의대 설립 준비 작업에 나섰습니다. 시의회와 군산시도 의대 신설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도내에 의과대학을 둔 대학은 2곳. 지난 2021년 기준 전북대 142명, 원광대 93명 등 235명의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가 많이 필요한 고령 인구 비율은 높지만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06명, 전국 평균 2.13명을 밑돕니다. 군산에서 의대 신설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졸업생들 내지는 이 출신들이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어려운 의료 환경에 종사하는 게 아니고 다 수도권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입학하는 학생 자체가 수도권으로 내서 거의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와서 자격증 따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인구 절벽, 지방 소멸 이런 걸 더 가속화시킨다. 붕괴되는 지방 의료 체계를 살리는 방안으로 지난 1995년부터 의대 신설을 요구해온 군산대는 정부의 의료 인력 확대 방침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기피 과목을 신설하고 정원 일부를 지역에 의무 복무하도록 정부와 협의해 차별화된 의대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군산대는 지난 24일 군산시의회와 시 등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의대 설립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군산대학은 이제 그걸 담당할 준비가 좀 돼 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힘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들이 우리 도민들과의 대화와 그분들을 위한 그 여러 가지 필요성을 우리가 그분들께 전하고 또 설득하는 그런 뭐 세미나나 공청회 이런 것들을 수차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군산대는 전북대병원 군산분원 건립이 속도를 내고 옛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배정받으면 의대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정부의 의대 신설을 요구하고 군산시도 시민 공감대 형성과 행정 절차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군산은 1억 2천만 평의 새만금 부지가 있는데 이게 개발이 되고 하려면은 저희 기반 시설인 병원 및 의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의대 설립에는 굉장히 많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저희들은 이미 수련할 수 있는 전북대 분원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이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군산시와 군산시의회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년 넘게 준비해온 군산대 의대 신설. 정부가 의료 인력 확대 방침을 밝힌 가운데 대응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KCN 모형숙입니다. 새만금을 글로벌 푸드 허브로 만들기 위한 정부 절차가 본격 추진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어제 새만금 글로벌 푸드 허브 조성 기본 구상과 타당성 연구 용역을 입찰 공고했습니다. 사업 대상은 새만금 신항만과 농생면 관련 국가산업단지 등이며 원자재 조달과 상품 수출입을 위한 컨테이너, 콜드체인 인프라 등 기본 구상이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용역비는 10억 원으로 오는 12월 말부터 내년 말까지 진행됩니다. 새만금 개발청이 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한 2차 전지 기업의 경영 활동을 지원합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새만금 산단에 입주한 2차 전지 기업의 재산권 확보 등을 담은 개발 실시 계획을 변경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변경 승인은 기업 환경 변화를 예측해 투자 유치 장애를 제거하고
비응 제2변전소 부지 추가 확보와 비응 제3변전소 위치 변경 등입니다. 또 새만금 산단에 입주한 대주전자재료와 리튬포어스 등 10개 기업의 재산권 확보가 가능하도록 일부 준공과 관련한 실시계획 변경도 마쳤습니다. 도민이 받는 연금액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도민은 지난 2021년 기준 한 달 평균 57만 6천 원의 연금을 받아 전국 평균인 60만 원보다 적었습니다. 반면 수급률은 93.1%로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군산시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업무 추진비가 공개될 전망입니다.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산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과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어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습니다. 조례안은 군산시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 예산 집행의 목적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개 범위와 업무추진비 공개 시기, 증빙 서류의 작성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참여해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경우 이격거리를 완화한다는 조례안이 보류됐습니다.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지난 25일 한경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경건위는 농촌의 주거복지와 경관저해, 주민 간의 갈등 등을 우려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주민 3분의 2 이상이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경우 이격거리 기준을 50%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논란을 샀던 장경호 익산시 의원이 공개 사과했습니다. 장 의원은 오늘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며 앞으로 시민들을 위한 의정 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장 의원의 잦은 사퇴로 공석이었던 기획행정위원장에는 강경숙 의원이 선출돼 내년 6월까지 맡게 됐습니다. 익산 농업기계 박람회가 럼피스킨병 확산으로 비상에 걸렸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농업과 축산업 종사자들이 주요 방문객인데요.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이들의 행사 방문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익산시는 행사 취소는 어렵다며 소독시설 확대 설치 등 차단 방역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이달 말부터 나흘간 농업기계 박람회가 열리는 익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일대. 행사장 출입구 앞쪽에 럼피스킨병 거점 소독시설이 설치됐습니다. 이곳으로 오는 농작물 수송이나 축산 차량 등은 소독 과정을 거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준비가 한창인 행사장 곳곳에는 발판 소독조가 설치됩니다. 박람회 특성상 외지에서 농업인이나 축산인들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전염된다고는 안 나왔거든요. 혹시라도 상황인 만큼 저희 행사 때문에 확산이 되거나 이렇게는 안 되도록. 현재 전국적으로 발생한 럼피스킨병 확진 농가는 47곳.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된 상황이어서 박람회 정상 운영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축산인들의 행사장 방문이 제동이 걸렸습니다. 박람회는 국내외 200여 개 업체가 참여해 과수와 원예, 축산 등 400개 이상의 기종을 전시하게 됩니다. 자율주행 기계를 선보이는 등 농기계 산업 활성화를 노리고 있지만 주요 방문객이 행사장을 찾기란 쉽지 않게 됐습니다. 농가에서는 이 질병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자가 스스로 모임이든 행사에 자제를 하고. 럼피스킨병 전국 확산 속에 열리게 되는 농업 기계박람회. 차단 방역에 비상이 걸리면서 방문객 유입에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부안에서 소 럼피스킨병이 발병한 가운데 예방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고자 민간 수의사가 동원됩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민간 수의사 동원령을 발령했습니다. 이를 통해 다음 달 2일까지 도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소 50만 마리를 접종할 계획입니다. 한편 부안 한우 농장에서 럼피스킨병이 확인됨에 따라 반경 10km 안에 자리한 농장의 소 5만 5천여 마리는 우선적으로 내일까지 접종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군산에서 열리는 축제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평가할 전망입니다.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서동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축제 시민평가단 설치와 운영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조례안은 군산시가 3천만 원 이상 지원해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와 1,000만 원 이상 지원한 신규 행사에 대해 시민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임위는 평가단 단원 임기를 1년 이내에서 연임할 수 있다고 수정했습니다. 익산시의회가 정부의 청소년 지원 활동 예산 삭감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익산시의회는 오늘 양정민 의원이 발의한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건의문은 정부 전체 예산의 0.0057%밖에 되지 않는 청소년 활동 예산이 사라져버리면 창의성과 자아개발 기회가 제약받을 수 있어 정부는 예산 삭감을 철회하고 국회는 재편성을 통한 예산 증액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채택된 건의문은 국회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에 전달됐습니다. 군산의 한 직업계 고등학교가 내년도 신입생 합격자를 번복해 무리를 빚었습니다. 도교육청은 군산의 한 직업계 고등학교가 지난 24일 내년도 신입생 1차 합격자로 133명을 발표했다가 담당자가 선발 기준을 잘못 적용한 것을 확인하고 합격자 명단을 수정해 다시 공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초 합격자 13명이 떨어지고 떨어진 13명이 합격자로 뒤바뀐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교육청은 진상 파악에 나서는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전북경찰청 개청일에 첫 여성청장이 나왔습니다. 경찰청 고위직 인사에 따라 임병숙 광주경찰청 수사부장이 신임 전북경찰청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신임 임병숙 청장은 서울 출신으로 동국대를 졸업했습니다. 익산 부송동의 송정제 사이에 도로가 생긴 뒤 일부 구역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해당 구역에는 쓰레기와 오물이 가득해 시민들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은서 기자입니다. 익산 부송동의 송정제. 지난 2006년 송정제를 가로지르는 도로가 생기면서 두 곳으로 나뉘었습니다. 같은 저수지였지만 한 구역은 8,300여 제곱미터 규모의 공원이 되고 다른 구역 2,300여 제곱미터는 방치돼 있습니다. 송정제 생태공원은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도로 맞은편 구역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방치된 부지는 기획재정부 소유 땅으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대가 무성하고 각종 쓰레기와 오물이 널려 있습니다. 부지 근처를 지나가는 시민들은 눈살을 찌푸립니다. 거기다가 왜 다들 여기 와서 쓰레기를 버리는지 지금도 냄새 나죠? 이게 바람 불 때마다 이 썩은 내가 너무 나서. 쓰레기를 제거하는 등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이것을 우리들이 지역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 어떨까. 또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고 하면 저희가 여기에 준설 작업을 해서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쓰레기 작업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시민들도 방치된 구역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기처럼 해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안 좋잖아요. 처음에는 같은 땅이었지만 도로가 생기며 공원과 애물단지로 나뉜 송정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CN 김은서입니다. 군산 동백대교에서 투신 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대책이 추진됩니다. 군산 해경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동백대교가 개통된 뒤 발생한 투신 신고는 22건, 올 들어 7건의 투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2km의 동백대교에 설치된 CCTV는 4개뿐이고 난간의 높이도 성인의 허리 수준에 불과합니다. 사고가 잇따르자 익산구토청은 바람에 구조물이 버틸 수 있는지 풍동 시험을 해보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예산 방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이 가을철 추락 사망사고 위기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중대재해 가운데 가장 많이 발생하는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같이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들어 군산에서 발생한 떨어짐 사고는 5건입니다. 한편 지난 2018년부터 지난 6월까지 사망자 가운데 떨어짐 사망자 비율은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군산 앞바다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 어선이 3척이 적발됐습니다. 군산 해경에 따르면 적발된 중국 어선은 지난 26일 오전 9시쯤 어청도 남서쪽 153km 해상에서 조업 일지를 부실 기재한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이들 어선은 선수 부근에 비밀 어창을 만들어 어획물을 숨기고 조업 일지에 어획물을 각각 5,400kg, 1,083kg, 570kg을 축소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선장의 혐의 인정과 담보금을 받은 뒤 같은 날 오후 7시 40분 석방했습니다.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가 군산시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을 방문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독일, 스페인 등 7개국 평생교육 전문가와 유네스코 보건교육장이 27일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을 방문해 교육 현장을 참관하고 평생교육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한편 시는 지난 2018년 11월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해 회원 도시들과 평생교육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도내 수출이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5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5%가 줄어든 겁니다. 도내 수출액은 지난해 10월부터 1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 등 5대 수출국에 대한 수출 물량이 줄었고 품목별로 보면 농기계와 동제품이 가장 많이 감소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럼피스킨병 백신 접종을 앞둔 소가 농장에서 탈출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27일 전북도와 임실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 임실군의 한 면사무소 주차장에 소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인근 농장에서 키우던 이 소는 백신 접종을 앞두고 축사를 빠져나왔지만 곧 축산 관계자를 따라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는 럼피스킨병을 비롯해 감염병에 걸린 상태는 아니라고 축산당국은 전했습니다. 전주시의 지역화폐인 전주사랑 상품권의 구매 한도가 일시적으로 확대됩니다. 전주시는 27일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1인당 연 구매 한도를 총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캐시백 10% 혜택 역시 기존대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전북도는 11월 1일 한우 먹는 날을 기념하고 소고기 소비 촉진을 위해 28일부터 30일까지 도청 다목적 광장에서 행사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우 직거래 할인 판매, 숯불구이 음식 부스 운영, 곰탕 무료 나눔, 한우 스테이크 시식 등이 준비됐습니다. 도내 한우 생산자 단체 4곳에서도 행사에 참여해 한우를 할인 판매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은서입니다. 군산시와 군산도시문화센터가 오는 30일부터 11월 4일까지 2023 문화도시 군산을 개최합니다. 시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군산대 최연성 부총장, 김성환 교수, 김병옥 명예교수, 이진호 한국스마트테크 협회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로컬과 함께 만드는 ESG 포럼, 로컬 크리에이터 군산, 미래성 기대 포럼 등 5개 포럼과 크리에이터 아이디어 경진대회가 진행됩니다. 또한 군산 문화도시센터와 민간기업, 서해연안 금강하구도시들의 공동사업 개발 목표 업무 협약도 진행됩니다. 행사 참여 신청은 온라인이나 유선을 통한 사전 접수, 당일 현장 접수로 가능합니다. 익산 하멸여고 학생들의 재능과 끼를 발산하는 위드유 앵골 페스티벌이 오늘 열렸습니다. 올해로 40번째를 맞은 페스티벌은 전시와 체험, 먹거리와 공연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학생들의 교과 활동 작품을 비롯해 20여 개 동아리에서 모루 인형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또 학부모회에서 다양한 먹거리 부스를 운영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했으며 24개 팀이 장기자랑에 나서 끼를 발산했습니다. 익산 원예농협 공판장이 2022년도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법인으로 선정됐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전국 도매시장 소속 법인 공판장 82곳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최우수 법인에는 익산 원협 공판장,
우수법인에는 1위 청과회사가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두 법인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과 도매시장 출하 촉진자금 차등 지원, 시장 사용료 인하 등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군산 나온 종합사회복지관이 설립 30주년을 맞아 오늘 지역 주민과 함께 축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나온 복지관은 30주년 기념 예배를 시작으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축하 공연과 기념식 수행사를 가졌습니다. 또 동네방네 팟캐스트 공개 방송과 주민 문화재 사진전을 열었습니다. 장정열 관장은 주민과 지역사회 덕분에 나온 복지관이 30주년을 맞게 됐다며 앞으로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시가 2023 ITB 아시아 전시회에 참여해 군산 관광을 홍보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린 이번 전시회에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 여행 관련 기업들이 참여한 가운데 기업 홍보와 컨퍼런스가 개최됐습니다. 시는 국제교류기구 홍보관에서 군산 홍보부스를 운영해 고군산 군도, 시간여행 마을 등을 홍보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청 육상팀 신유진 선수는 25일 전남 목포에서 막을 내린 2023 아시아 수착 선수권 대회에 출전해 여자 원반 던지기 종목에서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이번 은메달은 신유진 선수의 첫 국제대회 메달이어서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주식회사 서해환경희망자원봉사단이 지난 25일 군산시 미성동 어려운 이웃 4가구에 연탄 2,000장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연탄봉사는 올해로 18년째 이어가고 있는 봉사활동으로 박성윤 대표이사를 비롯한 희망자원 봉사단이 십시일반으로 정성을 모았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구름이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6도에서 출발해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